지금 가뭄 상황인데요. 4대강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그 우선 순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을 하고 적폐 청산 리스트에 맨 앞에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정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지금 적폐 청산 리스트를 놓고 좀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 건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재밌는 게 동아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이 똑같이 가뭄난인데 한쪽은 4대강 때문이고 한쪽은 4대강이 못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4대강에 대해 정치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5월, 6월 달에 가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 대책, 농민들의 저 갈급한 가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자세지 적폐청산의 첫 번째 리스트로 4대강 재조사해라. 이건 제가 볼 때 나중에 가서 해도 될 일이고요. 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의 정치적 접근이나 정치적 판단은 제가 볼 때 역사에 맡겨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어떻게 그 정부 사업의 정책 결정 우선순위로서 4대강을 임기 내내 5년 동안 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걸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조사 다시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정치적 결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책으로서 지금의 가뭄이 제일 시급하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대통령께서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김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 신문사의 지금 4대강과 가뭄의 연관관계의 어조가 다른 거는 4대강으로 인해서 그 가뭄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뭄 피해가 더 커지는 지역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지역별로 수혜의 정도가 다른 사업이라는 그런 점이고요. 일단 우리가 4대강 그 주된 지류를 깊게 팠잖아요. 깊게 파면은 이쪽 상류 쪽, 지천이나 상류 쪽에서는 이 낮아진 곳으로 물은 당연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면서 더 많이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수 피해가 나오면은 홍수 피해 더 커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4대강 유역 주민들은 좋지만 거기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상류층 그 지류가 물은 빨라져서 속도가 흐르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또 그 자갈들이나 흙 같이 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강에 그 준설해서 파놓은 곳이 지금 다시 다 메꿔져 있다는 그런 일각의 보도가 있고요. 또 이 메꿔지는 속도가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꿔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4대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국가가 정책 기조를 정해야 되는데 정확한 팩트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정해서 이거 수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문을 열어서 또 여는 양을 조절해보고 수위를 조절해보면서 어느 정도 했을 때 가장 환경과 그다음에 예. 국민들의 삶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정하느냐에 대한 실험이 예.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예. 감사라는 게 뭐 특정 공무원 비리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 감사라고 봐야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농민들이 가뭄이 심각하니까 뭐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로 하고 싶은 거라면 뭐 우리가 반대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가뭄이 극심한 6월, 7월만 피해서 보도 철거하고 그 이후에 가뭄 좀 해결하고 수문 개방도 좀 그 이후에 해도 좀 늦지 않느냐,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해결책은 없을까요? 충남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정치 영역과 과학 영역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치 영역으로 4대강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취임하고 나서 아직까지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5년의 청사진이 나오고 난 뒤에 발표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과학 영역과 정치 영역을 분리하자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이 4대강에 대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아직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4대강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상대 지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양자의 측면에 대해서 4대강이 갖고 있는 공과과에 대한 평가를 좀 면밀하게 해보고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좀 차후에 내려도 전혀 늦지가 않는 상황인데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반대급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혁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 행정이라는 거는 단 한 가지만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방점을 찍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다른 데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종합적인 행정의 측면을 고려해서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취재가 됐지만 가뭄 때문에 고민을 앓고 있는 금강의 뭐 보령댐 주변에 보해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수량이 낮아져서 가뭄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가뭄이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